지금 당신의 발밑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채의 목록에는 가장 무겁고 가장 치명적인 진짜 빚이 빠져 있습니다. 언론이 쉬쉬하고 정치권이 외면하며 국가 운영의 주체들이 애써 함구하는 이름. 바로 연금 충당 부채가 포함되는 디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지불각서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짊어진 보이지 않는 굴레입니다. 기획재정부 추산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이 거대한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만 쉬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폐된 진실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연금 충당 부채, 디포의 경고. 과연 우리는 파멸로 향하는 이 기차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벼랑 끝으로 질주할 것인가? 그 적나라한 실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부채의 위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채는 D1부터 D4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잘 보이지 않는 빚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부채라고 하면 정부가 빌린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에도 급이 있고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채는 대개 드러난 빚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부채는 숨겨진 빚입니다. 국가 부채를 측정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D1은 국가 채무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수치죠. D2는 일반 정부, 부채 D1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입니다. IMF나 OECD가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쓰는 공식 기준입니다. D3는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D2의 한전, LH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빚까지 모두 합친 거대 빚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국가, 부채의 완결판, 최종 보스라 할 수 있는 디포입니다. 공공부문 부채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더해진 합계 부채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란 무엇인가?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D1부터 D3까지는 식재료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입니다. 이건 갚아야 할 날짜와 금액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연금 충당 부채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신이 종업원들에게 20년 뒤에 퇴직하면 매달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줄게라고 약속한 약속의 총합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니 무려 120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D4에 포함된 연금 충당 부채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이유지요. 1200조 원의 공포에 대해 대부분 무감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금 충당 부채는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미래에 줄 돈이지 지금 빚은 아니지 않느냐라고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디포는 가장 위험한 부채입니다. 왜일까요? 인구 구조의 저주와 저금리의 역습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80세까지 줄 알았는데 100세까지 줘야 합니다. 지급 기간이 늘어나니 부채도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할인율의 마법이 적용됩니다.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 때문입니다. 이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의 현재 가치는 반대로 폭등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수록 가만히 앉아서 빚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들어있는 디포는 이름처럼 충당되지 않은 충당 부채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일반 기업은 퇴직금을 주기 위해 미리 돈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연금은 영어로 pay as you go처럼 해마다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쌓아둔 돈이 거의 없고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줍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적자 상태입니다. 매년 수조 원의 일반 세금이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자는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결국 D4라는 이름 안에 숨은 이 지불 약속은 오롯이 미래 세대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청년 노동자와 화려한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비되는 모습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도 엄청나게 대비됩니다. 이 불공정의 상황에서 미래를 향하는 기차에는 누가 타고 있고 기차표는 누가 끊었을까요? 여기서 세대 간, 직역 간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조금 더 받지만 그마저도 고갈 위기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내지만 받는 금액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많이 주는 부분을 공무원이 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한 명의 노후를 위해 일반 국민 여러 명이 세금을 쏟아붓는 구조. 이것이 정의로운가?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계산서입니다.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최고급 뷔페에 가서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종업원에게 속삭입니다. 계산서는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청구하세요. D4는 바로 이 무책임한 할아버지의 계산서입니다. 현재의 국가 운영 주체들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연금 개혁을 미루고 그 대가인 D4를 장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인당 수천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파멸행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나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파멸행 기차를 멈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박하고 잔인한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대로 터널 끝 벼랑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수술대에 오를 것인가? 우리는 전례 없는 신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대통합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One Nation, One Pension, 즉 1국, 1연금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규 공무원부터는 무조건 국민연금 체계로 편입시킵니다.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안정세를 도입해 회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역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국가 부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D4 재정 준칙의 법제화입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근거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D4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D사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재정 브레이크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으로 연금 혜택을 늘리는 포퓰리즘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빚을 눈앞에 갖다 놓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국가 자산 매각 및 매각 금액을 연금으로 기금화하는 것입니다. 텅 빈 연금 금고를 채우기 위해 국가의 유유, 자산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유동화해야 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핵심 주거지에 위치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의 매각이 가장 빠른 유동화 전략입니다. 또한 국유지, 비효율적인 공기업 지분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연금 부채 상환 펀드에 적립합니다. 이는 세금 인상 없이도 연금 충당 부채의 절대 액수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응답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고 정치인이 숨기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소리 내어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지금 당장 개혁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 기차는 결국 멈추지 못한 채 모두를 태우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 아이들은 빚더미가 아닌 희망 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D4의 경고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파멸행 기차에서 내릴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이는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